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도 학생들 발표와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입니다. 장애. 이게 첫 시간 제가 그 창의력에 대한 정의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장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그 강의를 언급한 주제지만 다시 한번 발표와 강의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창의성에 대한 정의와 이렇게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창의성에 대한 연습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학생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성과 문제 해결 7주차 발표를 맡게 된 소유진입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주제는 창의력의 장애로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창의력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창의력의 장애에 대한 설명을 담았고 두 번째로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인들, 세 번째로 창의력의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력이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창의력이 중요한 이유는 창의성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발휘할 수 있고 평소 일상을 다르게 느끼게 되며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분석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창의력과 감성이 강조되고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창의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창의력의 장애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창의력의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의 장애란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생각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흔히 말해서 고정관념, 고착 상태를 말합니다. 창의력의 장애는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얻어진 노하우를 미래에도 반복해서 사용하려는 속성,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능적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 타인의 시각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거나 새로운 시간을 방해하는 원인, 자신의 사고에 부합하는 현상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부합하지 않는 현상은 부정하려는 심리,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해놓은 논리를 벗어나길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현상,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가정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인, 즉 창의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장애. 공학인들은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과학적 원리와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식들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일반인들은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식장애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식장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중요한 면을 적절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장애로 문제에 있는 진부한 요소들이 다른 해석을 인식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해결할 문제가 실제 규격 외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해결책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해 문제에 한계를 두거나 과도한 정보로 인해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가정.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창의력을 막는 심적 장애이기 때문에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지성은 훌륭한 사고를 뜻한다, 노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등등 이러한 선입견들이 창의력의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습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정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여섯 번째로는 경쟁이나 협동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논리, 합리성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장애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환경적 장애로 주변 환경에서의 간섭이나 접촉으로 인해서 생각이 굳어지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창의력의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의력의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 요인들을 제거하고 창의력의 방해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7가지의 장애를 받지 않고 생각해낸 창의력이 제일 좋은 창의력이지만 7가지의 모든 장애를 고려하다 보면 창의력의 장애를 이겨내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창의력 발생을 촉진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인 이상이 모여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방식인 브레인스토밍. 희망점, 결점, 열거법이라고 하여 희망사항이나 결점을 열거함으로써 개선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고, 강제결합법. 상관이 전혀 없는 두 물건, 관념을 억지로 관련시켜 아이디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크리스트. 아이디어에 대해 문제 발견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스캐퍼 기법이라고 하여 창의력 증진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을 의미하는 것인데, 발명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체크리스트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의 방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태학적 분석. 개선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대상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창의력의 장애를 극복하시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멋진 현대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코로나 학생 발표 참 잘했습니다.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PPT 여러분 작성할 때 학생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선명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글자를 확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발표 주제가 창의력에 대한 장애인데, 사실 그 장애에 대한 기법으로 뭐 아까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뭐 체크리스트, 형태학적 분석법 이런 걸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 다른 조가 발표할 내용이죠. 근데 이 조에서는 장애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법까지 부연 설명했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음 기회에 발표할 학생들의 기회를 조금 약간 침입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잘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또 분량 면에서도 여러분 이 지금 그 동영상 분량이 최소한도 15분 이상이 돼야 학교 측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이 한 12분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학생 발표는 7분밖에 안 돼요. 이래 되면 조금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이렇게 한 동작을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학생들 발표할 때 최소한도 한 12분 이상 정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방금 발표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창의성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나는 창의적이 못하다라는 선입견 자체가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절대로 창의적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뭐 기발한 것이나 거창하지 않더라도 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뭐 조그만 일이든
그런 창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나는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창의성을 갖게 하는 제일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매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이건 절대로 나는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대로 결과가 나와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는 뭐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의 자세를 취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항상 마음 자체를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긍정의 마인드로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그게 해결되는 어떤 실마리를 풀게 되고 어떤 착상이 생기고 기발한 발상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문제 해결의 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창의적이 못하다, 나는 절대로 뭐 이런 재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이걸 깨뜨리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의식과 뇌 구조가 또 그쪽으로 긍정의 마인드로 창의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각의 방향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존의 지식이나 습관 관습이 너무나 친숙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물이나 대상의 새로운 의미나 측면, 두 사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고의 특성을 고정관념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창의성으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놓고 줄을 매어놓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면 코끼리가 계속 성장을 하더라도 이 막대기 꽂아놓고 줄만 이렇게 이어놓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어릴 때 고정관념이 딱 젖어가지고 커서도 막대기 꽂아놓고 줄만 해놓으면 이 코끼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서 오는 어떤 그 틀에 사로잡혀서 그 틀에서만 노는,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세계에 묶여있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늘 생각하던 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뭐 인간관계의 문제든 생활의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걸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라도 좀 조용한 시간 가운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리고 또 그거를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생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 외국 속담에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루에 뭐 한 5분, 10분, 20분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나는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존 관념이나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서적 방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어떤 조소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창의성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밝은 상태의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아요. 그 뭐 여기서 조금 제가 범위가 어긋나지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주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교리를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비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폐쇄된 이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고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걸 갖게 되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밝은 쪽으로 나오다 보면 어떤 문제든 마음이 맑고 밝은 상태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정서적인 방해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 기타를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를 배우는 동기 자체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도 항상 이 정서적으로 좋은 행복한 감정, 즐거운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강의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기타 연습한 걸 갖다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